보시죠. 문제집 72쪽이죠. 그러니까 문제집 72쪽입니다. 그러니까 15번. 그러니까 도중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중계획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물 정작물 있는 토지에 지목이 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에 정한 기간 내에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 청구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살릴 거면 첫째 줄에 아니라 하더라도 XX요. 그러니까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이고 어찌고 저찌고 해서 매수 청구로 가게 되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 시설 부지 매수 의무자는 매수 결정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된다. 10년에 6월에 2년 맞죠?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원칙 맞고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시설 부지 매수 의무자가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기한은 그러니까 7년 이내로 한다. 틀리죠? 그러니까 10년 이내 요건은 10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20년 미집행이면 꽝 되고 10년 미집행 지목이 돼 채권은 10년 20년 미집행 꽝 뭐 전혀 관계없지만 10년 20년 맞추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매수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허가 없이 X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X예요. 그냥 건축물 그러면 몇 층이요? 100층이요.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 뭐 할 수 있고요. 허가를 받아서 3330 할 수 있죠. 3층이야 공작물 허가받아 3330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설결정 고실부터 10년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고실부터 1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시설결정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으려면 10년이 아니라 20년이죠. 20년 이어야 되고 옳은 것은 2번. 그러니까 16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 표시하시고요.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1, 2, 3, 4, 5 전부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걸리게 되죠. 매수 청구받은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매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숫자요. 동그라미 2번 시설채권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한다.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비업무용 토지로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초과하는 금액에서 시설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2천만 원 X 얼마요? 3천만 원이죠. 7번이요. 지원인은 부비삼 지방자치단체가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두 번째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얼마 초과금액이요? 3천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죠. 2천만 원이 틀렸고 틀린 거 4번.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원 부비삼 원하면 맞고요. 그러니까 3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찌끔이 있는 규정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그러니까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추정한다. 맞죠? 땅값을 얼마로 할지 뭐 8억으로 한다, X 12억으로 한다, 평균 내서 3억 8천으로 한다. 뭐 그런 경우 아까 있었죠. 그래서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5번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맞죠? 틀린 것은 4번. 그러니까 17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설부지 매수 청구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시설 결정 고실부터 5년 X. 그러니까 시설사업 시행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 때 매수의무자는 토지를 매수해야 된다. 10년 미집행이죠. 10년이고. 그러니까 2번 매수의무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득, 시장, 군수로 한정된다 X요. 그러니까 그 툭에다가 그러니까 숫자 3 쓰시고 그 아래다 숫자 1 시행자,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시설 의무자. 우선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 시행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시설 책임자, 시설 의무자,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아니면 3번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주문은 그러니까 매수 의무자는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나 설치의무자가 있으면 그에게 매수 청구한다는 거니까 시행자가 우선이라고요. 오늘 한정된다. 틀렸고. 동그라미 3번 매수의무자가 매수 청구 토지 매수할 때 현금 조중계획 설채권 중 임의로 선택해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선택해서 XX요. 두째 줄에 채권은 누구만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죠. 지방자치단체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매수자는 매수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매수를 결정, OX, X요. 10년에 6월에 2년이죠. 그러니까 매수 여부 결정은 6월이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2년 내 매수를 하는 거고, 인 거죠. 2년 X, 6월 이내 매수를 결정하여 하며, 사선 긋고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그러니까 3년 X,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4번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5번. 매수정부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정부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 3층이야 단독주택 일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이 맞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5번이고 18번 문제. 매수청구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에 안정된다. 맞죠?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 이거 어찌고저찌고. 동그라미 2번.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어디다 시설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 도시군관리기로 위치 결정. 시행자가 설계도 써내죠. 설계도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 확정되고 나면 그러니까 뭐 하고요? 사업 매수를 하는 거죠.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행자가 매수를 알아 들어왔는데 거기다 대고 내 땅 사가라 얘기할 필요 없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에다가 그러니까 시행자 쉼표 매수 시작.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시행자가 매수를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는 매수 청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매수자는 매수 청구가 있으면 매수 청구 있은 날부터 3개월 X 6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동그라미 4번.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통지한 날부터 1년 X 2년 내 매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매수 청구한 토지 매수 행위로 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없다 틀리고, 채권 아래 지원 부비상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3천만원 초과 금액의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물론 지방자치단체만 가능한 거고요. 옳은 것은 1번. 그러니까 19번 문제요. 그러니까 19번. 매수청구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시설에 대한 도중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그러니까 2년 이내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지목이 대 매수 청구하려면 첫째 줄 2년 X 10년 미집행이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도중계획시설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다르면 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앞에 있는 설치와 관리에서 숫자 1, 2 뭐가 먼저예요? 설치가 먼저예요? 관리가 먼저예요? 설치가 먼저죠. 설치의 숫자 1, 관리의 숫자 2. 뒷부분에 관리 의무자, 관리 X, 설치와 관리, 설치가 먼저니까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3번. 매수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아무튼 뭐 앞에 그냥 그 숫자도 그대로네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3년 X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가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내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3층이야 숙박시설 X요. 그러니까 찌그만 집, 찌그만 가게, 찌끔 더 큰 가게 그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숙박시설 X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매수 청구 받은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알린 경우, 그러니까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허가를 받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로 넘어와서 을 설치할 수 있다. 뭐 크게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물론 3층 이하이지만 3층 넘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은 대상이 되죠. 아래 해설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 3층이야 숙박시설이 아닌, 그러니까 3층이야 단독주택 찌그만 집, 3층이야 일종 근린생활시설 찌그만 가게, 3층이야 2종 근린생활시설 찌끔 더 큰 가게, 그 다음에 공작물 등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맞고요. 20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중계획시설 결정의 시료 고시와 해제 공고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설결정 고시된 도중계획설에 대해서 고시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시설결정 고시로부터 20년 되는 날의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20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 20년 되는 날의 다음이죠. 동그라미 2번 수도사 대도시장은 도중계획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 결정했으면 발표하고 효력 상실됐으면 발표하고 당연히 발표하는 건 기본이죠. 맞습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중계획설 결정 고시된 도중계획설 괄호 2줄 내려와서 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로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한 도중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선그고요. 그 현황과 단계 변경을 해당 국토부 장관에게 X 물론 국어 자체가 좀 틀려있죠. 해당 국토부 장관 대한민국 그냥 국토부 장관이 국가죠. 그러니까 해당 국토부 장관이라는 말 자체가 틀려있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한 명이니까 해당 국토부 장관은 없다고요. 해당 국토부 장관 X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거죠. 문제에도 해제 공고가 있고요. 그래서 특광시군장이 특광시군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지방자치단체로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중계획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명령 X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가 되고 5번 지방의회로부터 도중계획설 결정 해제를 공고받은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 되고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X 1년 내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중관리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죠. 그래서 1년입니다. 7번요. 지방에서 해제 공개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1년 안에 해제 결정.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해제 공고를 받았으면 해제 신청, 도지사 신청받고 1년 내 해제 결정해야 된다. 1년입니다. 옳은 것은 2번. 21번요. 도중계획설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아까 도시적 기반시설은 장례시설 폐차장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중관리기로 결정해야 된다. 두째 줄싹 X요.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도시적 사람이 바글바글 장례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폐차장도 들어와야 되고 그건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 도중관리기에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2번 시설결정 고시부터 10년 이내 그 다음에 셋째 줄이요. 부진해 지목이대 토지 매수청구 매수청구권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틀린군요. 동그라미 2번 시설결정 고시부터 10년 이내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사선그고요. 부진해 지목이대인 토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두째 줄에 앞부분에 있는 실시계획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행자 매수 시작 실시계획인가 시행자 매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땅 주인이 매수 청구할 수 없고 동그라미 3번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공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중관리계 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해제 결정을 신청한다. 제가 시설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해제 결정할 수도 없죠. 해제 신청 맞습니다. 4번 도지사가 시행한 도중계획설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연주한 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행정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죠? 7번요. 충남도지사 평택 아무튼 그쪽이라고 치자고요. 군은 아니지만 그러면 더 윗사람 행정부 장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그라미 5번 도중계획 사업이 두리상 시군 관할구에 걸쳐 시행되는 때 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도중계획설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제 구역이 같은 도, 같은 구,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하는 때는 도지사가 이를 지정하고 고시한다. 맞죠? 7번요. 말은 그렇고요. 그냥 지난주 불소동 광역계획권 똑같아요. 7번 보시죠. 두상이 하급이면 누가요? 중급이. 두상이 중급이면 누가요? 상급이. 두상이 하급이면 중급이. 두상이 중급이면 상급이 하는 거죠. 상급이 지방의 행정과 재정에 대해서는 상급이 누구라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22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시설결정 해제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저쪽 가요노트 그걸 보시죠. 그러니까 요약집이요. 그러니까 요약집에 90 몇 쪽인가요? 그러니까 95쪽이요. 그러니까 요약집에 95쪽인데, 그러니까 1-31,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이고 집행계획 없으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시설 결정에 대해서 해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요. 그러니까 2000년 5월달에 A 시설, B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시설 결정됐으면 건축할 수 없죠. 10년 지나고 네 번째 칸 20년 미집행이면 꽝 되는데 20년 미집행 그 앞두고 단계일 변경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칸에서요. 2018년 5월 현재 A 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 집행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년 안에 한다. 그러니까 2020년 되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죠. 그러니까 곧 사업에 할 거니까 해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 번째 칸에서요. B 시설은 그러니까 2018년 5월까지도 단계 집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사업할 가능성이 없죠. 그럼 멍하니 놔두고 있으면 2020년에 효력 상실되고 그때 대해서 건축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2020년 자동 시설로 될 때까지 시설사업 착수 가능성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풀어달라. 해제 신청해서 당겨서 해제가 되면 건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다음에 그 아래 두 번째 그림에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1, 2, 3. 그러니까 순서 거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 누구한테 해제 위반 신청이요? 시장군수에게 해제 위반 신청. 그러니까 2번 시장군수가 안 받으면 2번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 신청. 도지사도 안 받으면 3번 누구에게요?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다시 오시면 문제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동그라미,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죠. 도시계획시설에 해제 심사를 신청, 해제 심사 신청을 받은 1번 국토부 장관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둘째 줄도 당연히 둘째 줄 끝에 동그라미, 여섯 번째 동그라미 둘째 줄 끝에 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는 거니까 결정한 사람이요, 위반한 사람이요, 결정한 사람에게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수립한 사람에게 수립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는 거고, 뭐 그 등등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거고요.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다음에요. 여기까지 도시계획설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계 내용이 있죠. 요약집에 해당하는 강의노트 쪽부터 보시죠. 요약집으로 보면, 왜 찍어야 되냐면, 88쪽이죠. 88쪽에 1-20, 지구단위 사례가 있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대한 얘기는 자주 드렸습니다. 특히 89쪽에서요, 각 필지마다 뭐를 짓는다까지를 다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도면대로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쪽 와서요, 90쪽이요. 90쪽, 1-21. 첫 번째 표요. 용도지역 제도 왼쪽 칸 용도지역은 토지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해서 정하는 거고, 용도지역별로 허용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 용도 제한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개인은 필지별로 종류의 제한만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뭐뭐뭐 지을 수 있다. 그 중에서만 골라 지어라.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걸 지을지 관청에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거죠. 어떤 동네가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른쪽이요.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지구 단지를 지정하고 그 지구 단지별로 도시계획, 환경계획을 아우르는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합니다. 그러면 개인은 그 건축계획대로만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 정하는 것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번 용도지역 제도에 의한 건축규제는 용도지역 제도에 의한 건축규제가 지금 한 장, 그러니까 2장, 3장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85쪽이죠. 3장 앞으로 와서 85쪽 보시면 그 표요. 하얀 바탕에서는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 골라지어라. 뭘 어떻게 골라지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동네가 들어설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검은 바탕에서는 거꾸로 세모 X 그거 빼고는 네 마음대로 다 지어. 그 중에 뭘 지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용도지역 제도이죠. 다시 와서요. 그러니까 90쪽 아래. 그러니까 90쪽 아래 해설의 2번. 용도지역 제도에 의한 건축규제는 용도지역 안에 토지에 대해서 건축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토지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곧바로 건축법에 따라 개별 건축계획을 허용하게 되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이 난립하거나 토지의 특성으로 봐 바람직하지 않은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3번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안에 일정 지역에 대해서 토지용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건축규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다음 쪽이요. 91쪽 위에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 개인은 도면대로만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단지에 대한 도면이죠. 단지는 다음과 같이 지으라 라고 하는 단지계획입니다. 단지계획을 6글자 뭐라고 하고요? 말장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죠.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입니다. 도면을 6글자 뭐라고 하고요?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낸다고요. 그렇게 되고 여기 이 자리에서는 몇 년 안에 도면을 내라고요? 3년 안에 도면을 내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2번 그러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죠. 더 건물 크게 짓게 되죠. 용도도 완화해주고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줍니다. 건물이 더 커지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죠. 어떤 기반시설을 어떻게 넣는다?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그러니까 도면에서 어떻게 건축하라. 건축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는 거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핵심 사항이고 기타 격까지들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기타 격까지 포함하는 사항 중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 변경, 그 아래 표가 있죠. 표가 옆으로 3칸, 그 다음에 가운데 칸, 위에서 아래로 4줄, A, B, C, D. 2종 일반 주거지역에 A, 지구단위계획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야죠. B,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야죠. 세 번째 칸 A, B 호직개수로 묶을 수 있다고요. 주거지역 변경이니까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아래 C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세웁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죠. D, 2종 일반 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 D, 호직개수로 묶을 수 없다고요. 따로따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주거지역 내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때 같이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셋째 줄, 주거지역 상업지역 변경은 큰 변경. 이건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X인 거죠. 별개의 건으로 가야 된다. 1-13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나중에 생긴 제도이죠. 이미 땅바닥에 별별 이름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A 땅바닥이 있는데 A 땅바닥에다가는
단지를 지정하지 않아도 사람 사는데 아무 지정 없고 그 일부에만 지정해도 좋고 그 전부에 지정해도 좋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B 땅바닥은 그냥 내비뒀다가는 사람 살 수가 없고 여기는 반드시 지정해서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C 땅바닥은 그러니까 도시적이 아닌 곳입니다. 그러니까 관농자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적에 비하면 개발 땅, 보전 땅이죠. 그런데 거기에 단지를 정하면 용적률 2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적 아닌 땅에다가 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적 아닌 땅 중에서도 2 곱빼기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지장 없다고요. 용도지구 이미 규제가 있습니다. 그 규제 그대로 가면 되죠. 거기다 일부 깔끔 전부 깔끔 좀 더 깔끔하게 하면 좋은 일이고 새로 개발되는 곳들 뭐 알아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붙여도 알아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 그 중에 뭐 시범단지만 깔끔 전부 깔끔 아무 지장 없고 그다음에 보전 땅에다가는 지정할 수가 없죠. 보전 땅에다 2 곱빼기 개발하지 할 수 없고 또 단지를 정하는 거니까 특광시운의 전부에 지정할 수는 없고 특광시운의 일부에만 지정합니다. 아무튼 보전 땅바닥에는 지정할 수가 없고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곳에 지정할 수가 있죠. 도시적 내에서 이리저리 어수선한 곳들 깔끔하게 하자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정택이 몇 살? 정택이 42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끝나고 10년이 지났으면 깔끔하게 손봐야 된다.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으로 덩어리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깔끔하게 손봐야 된다. 개발 가능한 곳을 찾으라고요. 그러니까 용용용 입지 기계정 중에서요.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적이 아닌 곳 주상공록 기생보 농자 중에서 개발 가능한 곳이 어디예요? 계획관리지역이죠. 용도지구요. 용도지구 복고방 취득 경보를 개방하라. 그 중에 복고방 취득 경보를 개발하라. 개발진흥지구. 네, 단지를 정할 수 있고, 용도구역은 보전 땅이니까 용도구역에다는 지정할 수가 없죠. 뭐 행위제한 대책, 그건 뭐 거리도 아니고요. 그냥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상들이 있는 거죠. 여기가 이쪽에 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보시는데 잠깐요. 쉬는 시간이 개발행위는 시작하면 또 다 가야 되고 중간에 멈추면 안 되니까 오늘 문제집 진도를 88조까지 가도록 하시고 잠깐 쉬고 지구단위계 이쪽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